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한동훈은 관훈 토론회에서 대선 의향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는가?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 자,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날 판이지요.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는 참석하면서 윤석열의 오찬 초청에는 거절했지요. 더군다나 비대위원들에게 검사 시절 좌천을 꺼내며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활용해 내공을 쌓겠다는 말까지 했으니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갈 때까지 간 듯 보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지요. 이 사건의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 사건을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동시에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겨레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입니다. 이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6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을 겁니다.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 취향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저 누군가 입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이 혐의를 포함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할 특검법을 의식해 신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결론을 내린다고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 참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인데 여의도 연구원장에 홍영림을 앉힌 것이 바로 한동훈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죽이기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면 국회 개원과 함께 한동훈 특검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니 한동훈이 살 길은 오직 당대표밖에 없는 것인데, 타이밍 절묘하게도 심평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참패 원인을 제공한 패장이다. 패장이 당권을 잡기 위해 전당대회에 바로 나온다는 건 정치 도의상, 정치 명분상 합당한 것인가 의심이 든다. 만약 나온다면 당은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한 위원장은 급속하게 잊혀질 존재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한 전 위원장은 딜레마에 서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선 이를 막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의 하나로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8일 홍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석열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되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요? 이제 소설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천녀를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한국 보수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7일에는 또 이렇게 밝혔지요.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다. 과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로 한동훈이 부활했듯 이번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동훈 특검은 물론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등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급 전투형 국회, 개혁입법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당연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달렸지요.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4.10 선거 결과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7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현재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김진표는 수단 국정조사 특검을 국힘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시하고는 전임의장 박병석처럼 뻔질나게 해외로 나다니고 있다. 최근 김진표 의장은 6박 8일간의 미국 캐나다를 나갔다가 지난 4월 22일에 들어왔다. 작년 2월 23년 11월 10일 민주당 소속 민영배, 김용민, 이하경, 강민정, 주철원 의원이 탄핵 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파괴를 책동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의혹 검사 2인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철회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직을 차고 앉아있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데도 국회를 내팽개치고 2023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장장 9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3개 국가를 간다고 나갔다. 해외 순방 이유는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파괴를 책동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검사 2인 탄핵을 앞두고 있는 중대 시국에 김진표는 해외로 출국을 한 것이다. 문제검사 2인 탄핵은 결국 12월에 가서야 국회 의결했고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탄핵 직전 사퇴했다. 김진표는 다음 달 5월 초에 또 해외 방문 일정이 있단다. 의장실 배포 보도자료에 보면 5월 4일 오후 6시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26일 오전 국회의안과에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에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의사 일정은 5월 29일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1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꼽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당장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할까? 미국 LA 동포 간담회 참석 교민들은 국회 중요 업무를 내팽개치고 미국에 나타난 김진표를 환영할까? 김진표는 의장직 직무유기, 헌정질서 도외시, 국회 운영 및 권한남용으로 국힘당 입장에 임기 내내 섰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국회의장으로 김진표를 뽑았을까? 김진표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166인 민주당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김진표 획득표가 89표나 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반개혁 행보를 비추어 김진표를 국회의장으로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정체성이 크게 의심받는 숫자이니 국힘당과 비슷한 사고를 하는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이는 이자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했지만 다수가 다시 의원이 됐다. 5월 초에 출범하는 22대 국회, 그 첫 민주당 심판이 국회의장을 어떤 인물, 누구로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이 뽑았는가에 달려있다.
정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국민 대중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존재감이라고는 없는 인물을 다시 뽑는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 대거 이탈 등 엄청난 타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미애가 답이다 이거지요. 협치가 아닌 민치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도 마찬가지지요. 박주민 의원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 기록이 회수될 무렵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곧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라는 등 얘기를 하는 등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특검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특검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연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 여러분,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바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차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회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 왔었습니다. 지겹도록 봐오셨을 겁니다. 지금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 다 보도가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자, 열어달라고 했더니 또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된다?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그 다음에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가맹점법 개정안, 이런 것들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법들 저희가 법사위에 보내놓은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전혀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 밟은 거거든요. 법사위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이 일을. 그래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고 그럽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판이고요. 본인들이 한 행위부터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법이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맡아야 될 이유도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